배당으로 연금을 만드는 배당연금술사입니다. 2022년 올해는 어느 섹터에 투자해야 할까요?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실지 몰라도 저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지난 15년 동안 S&P 500의 11가지 섹터의 주가 흐름입니다. 각 섹터를 서로 다른 색깔로 표현했으며 위쪽에 있을수록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섹터입니다. 2021년엔 연두색으로 표시된 에너지 섹터가 54.6%의 가장 좋은 수익률을, 그 다음으로는 연보라색인 리츠가, 세 번째는 파란색으로 표시된 금융이 차지했습니다. 2020년엔 수익률 꼴찌 1, 2, 3위를 기록했던 섹터들입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수익률 꼴찌였던 섹터에 투자하면 올해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2018, 2019, 2020년 에너지 섹터는 연달아 수익률 최하위를 기록했었습니다. 이 표를 보며 느낀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흐름이 계속 좋은 섹터도 없으며 흐름이 계속 안 좋은 섹터도 없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더 큰 수익을 위해 섹터를 이리저리 옮겨 다니겠지만 조금이라도 어설프게 뒤따르는 순간 크게 엇박을 낼 가능성이 있다는 것. 흰색으로 표시된 S&P 500에 투자하면 대박은 아닐지라도 별다른 마음고생 없이 적어도 매년 중간은 간다는 것. 2022년엔 어느 섹터의 흐름이 좋고 어느 섹터의 흐름이 좋지 않을까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나 여러 가지 가능성을 모두 생각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선택을 하지 않을 때 최상의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하더라도 남들보다 크게 망할 일은 없습니다. 정확한 예측이라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겠지만 어설픈 예측과 그에 대한 확신은 반대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위험한 사람은 어설픈 예측을 시도하는 사람일 겁니다. SOXL은 주황색 정보기술 섹터 비중이 100%인 ETF입니다. TQQQ 또한 정보기술 섹터 비중이 절반가량 됩니다. SOXL, TQQQ에 너무 많은 비중을 투자하셨을 경우 장기 투자에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하나의 섹터만 들고 있는 경우 시장에서 1년 이상 철저히 소외되는 시점이 오면 심리적으로 버텨내기가 어려울 겁니다. 2022년에도 정보기술 섹터가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을까? 저의 대답은 당연히 예측할 수 없다입니다. 2008년, 2010년, 2012년, 2013년과 같이 S&P 500보다 정보기술 섹터의 퍼포먼스가 뒤처지는 상황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저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섹터의 배당 성장주를 함께 들고 가려고 합니다. 다양한 섹터의 배당 성장주를 보유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처럼 서로 다른 섹터에 속한 여러 개의 개별 종목을 찾아 분산 투자하는 방법. 두 번째는 배당 성장 ETF 투자가 있습니다. 두 방법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어떤 방법이 더 낫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저와 함께 장단점을 분석해보며 개인의 상황 및 성향에 맞는 더 좋은 방법을 직접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이전 영상에서 11개의 섹터 중 9개 섹터를 커버하는 20개의 개별 종목을 공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에선 개별 종목이 아닌 배당 성장 ETF에 초점을 맞춰볼까 합니다. 미국 배당 성장주는 배당을 늘려온 기간에 따라 배당 킹, 배당 귀족, 배당 챔피언, 배당 성취자, 배당 블루칩 등 다양한 애칭이 붙습니다. 배당 성장 기간 순으로 ETF를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보신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시간을 조금 쏟아봤습니다. 배당 성장 ETF의 체계를 잡아나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안전한 거래를 위해 운용자산 규모가 최소 1빌리언 이상, 3개월 평균 거래량이 10만 이상이 되는 ETF에 투자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ETF들은 모두 그 기준을 크게 넘어서므로 안정성에 대한 언급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노블입니다. 노블은 S&P 500의 배당 귀족, 즉 최소 25년 이상 배당을 늘려온 기업들만 포함해 동일 비중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미국 주식시장의 배당 귀족뿐만 아니라 50년 이상 배당을 성장시킨 배당 왕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배당 안정성 면에선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당 ETF 치곤 다소 개수가 적은 66개의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5년 이상의 배당 성장을 만족하는 기업의 수 자체가 적기 때문입니다. 왼쪽에 탑10 홀딩스를 보시면
안정적이겠구나라는 느낌은 들지만 핫한 느낌을 주는 종목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른쪽 위에 리턴스를 살펴보면 3년, 5년 기준으로 봤을 땐 S&P 500 투자보다 수익률이 많이 뒤처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가 수익률인 프라이스 리턴을 비교해봐도 그렇고 배당을 재투자한 수익률인 토탈 리턴을 비교해봐도 꽤 많이 뒤처집니다. 5년 프라이스 리턴이 S&P 500에 비해 23% 부족했는데 배당을 재투자한 결과치인 토탈 리턴의 격차도 23%인 걸로 봐선 노블의 배당 수익과 S&P 500의 배당 수익이 거기서 거기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배당 성장 히스토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노블은 3, 6, 9, 12월에 배당을 지급합니다. 2017년과 2019년을 살펴보면 배당이 마이너스 0.42%, 마이너스 3.05% 역성장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한 연평균 배당 성장률을 살펴보면 연평균 10% 정도이긴 하지만 역성장한 해가 있으므로 배당이 매년 꾸준히 성장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2021년 배당 수익률을 보면 1.89%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시킹알파를 통해 노블의 예상 배당률을 확인해보면 2.71%로 나옵니다. 1.89%와 2.71% 꽤 큰 차이가 납니다. 어떤 게 진짜일까요? 지난 영상에서 배당률을 직접 계산해보는 연습을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애뉴얼 페이아웃 포워드를 보면 2.53달러라고 나와 있습니다. 연간 예상 배당금이 2.53달러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맞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당 히스토리를 살펴보면 2021년 12월에 0.6336달러, 9월엔 0.4134달러, 6월엔 0.4372달러, 3월엔 0.3760달러의 배당을 지급했습니다. 4개 분기 배당을 모두 더해보면 1.8602달러가 나옵니다. 실제로 2021년 총 배당금은 예상 배당금 2.53달러보다 훨씬 작은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2.53달러라는 수치는 어떻게 산출된 걸까요? 가장 최근이었던 2021년 12월에 받은 0.6336에 단순히 4를 곱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개별 종목의 경우엔 이런 계산법으로도 오류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의 경우 지난 분기에 0.49달러의 배당을 지급했다면 이번 분기에도 0.49달러, 다음 분기에도 0.49달러 이상의 배당을 지급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예상 배당금을 최소 0.49 곱하기 4, 1.96달러 이상으로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ETF의 경우 조금 다릅니다. 2020년 배당금과 2021년 배당금을 확인해 보면 2020년 12월에 0.5348의 배당금을 지급했지만 다음 분기인 2021년 3월엔 그보다 훨씬 작은 0.3760의 배당을 지급했습니다. 개별 종목의 경우 연도가 바뀔 때에도 배당이 줄어들지 않지만 ETF의 경우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2021년 12월에 지급한 0.6336달러가 2022년에도 계속 유지될 거라는 계산으로 곱하기 4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배당 성장 히스토리 탭에 들어가 보면 최근 배당금에 곱하기 4를 해서 계산한 값이 아닌 1년 동안의 배당금을 모두 더해서 구한 배당률이 나와 있습니다. 1.89%라는 수치가 2.71%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배당률입니다. 따라서 ETF만큼은 포워드가 붙은 배당 정보는 거르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ETF는 SDY입니다. SDY는 S&P 1500 지수에서 20년 이상 꾸준히 배당을 늘려온 종목 11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블보다 연속 성장 기간이 5년이 줄어든 대신 기업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3, 6, 9, 12월에 배당을 지급하며 2.5% 이상의 배당률을 보여줍니다. 2016년엔 3.88%, 2017년엔 5.24%의 높은 배당률을 보였지만 그 이후로는 2%대를 꾸준히 유지 중입니다. SDY도 노블과 마찬가지로 지난 5년 동안 평균적으로는 연 10% 이상의 배당 성장을 이루어 왔지만 2016년, 2018년엔 크게 역성장한 걸 알 수 있습니다. SDY의 경우 앞서 소개한 노블보다 높은 2% 중반대의 배당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주가 상승 면에서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난 3년, 5년, 10년 기준으로 봤을 땐 배당 재투자를 하더라도 S&P 500보다 수익률 측면에서 많이 부족한 듯 보입니다. 프라이스 리턴이 이 정도로 뒤처지면서 2%대의 배당이라면
S&P 500 투자가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ETF는 VIG입니다. VIG는 배당을 10년 이상 늘려온 기업들을 시가총액 비중에 따른 비율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배당 성장 기간을 줄이니 270개의 많은 종목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익숙한 종목들이 많이 보입니다. 운용자산 규모가 64빌리언으로 배당주 ETF 중에선 가장 크며 운용 수수료도 0.06%로 저렴한 편입니다. 369 12월에 배당을 지급하며 2014년 이후에 배당이 역성장한 적이 없는 것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최근 3년 동안의 배당률이 1% 중반대를 기록 중이며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배당 성장률이 한 자릿수로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닙니다. 이전 ETF들과 마찬가지로 지난 1년, 3년, 5년, 10년 모두 S&P 500의 수익률보다 뒤처집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노블, SDY, VIG 모두 배당 재투자를 가정하더라도 S&P 500 지수 투자 수익률에 미치질 못한다면 차라리 S&P 500에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실제로 이러한 이유로 배당 성장 ETF 대신 S&P 500 지수를 따르는 SPY, IVV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세 가지 모두 좋은 ETF이며 수익률 또한 비슷합니다. SPY는 147 10월 배당을 지급하며 부와 IVV는 369 12월에 배당을 지급합니다. SPY보다 부의 배당 수익률이 조금 더 높으므로 부의 배당 정보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최근 3년의 배당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1%대를 기록 중이며 배당 성장률 또한 저조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고민하는 이유입니다. 배당 성장 ETF 중 배당 지급 안정성이 가장 높은 노블, SDY, VIG에 투자할 경우 배당을 재투자한다고 할지라도 최근 3년, 5년 수익률이 S&P 500 지수에 미치질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S&P 500 지수를 추정하는 SPY, IVV에 투자하자니 배당 성장률이 낮아 배당 성장 투자의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저의 생각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사람마다 투자 환경과 추구하는 가치가 서로 다를 것이므로 종목을 좋은 종목, 안 좋은 종목으로 구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맞는 종목, 맞지 않는 종목이 있을 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노블, SDY, VIG는 오랜 기간 배당을 늘려온 기업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므로 안정성을 추구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운용 규모가 크고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계신 것에는 모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투자의 목표는 점점 더 큰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므로 안정성만큼이나 배당의 성장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노블, SDY, VIG 투자를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배당 성장 기간을 조금 더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안정성이 조금 줄어드는 대신 성장성은 조금 더 확보될 듯 싶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ETF는 DGRO입니다. 2014년 6월 비교적 최근에 출시된 ETF이며 상위 10종목 모두 우리에게 익숙한 종목들입니다. 기술주 비중도 20% 가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DGRO는 배당과 배당 성장률의 가중치를 두어 5년 이상 연속 배당 성장, 순이익 중 배당금 지급 비율이 75% 이하, 배당률이 급격히 감소하는 기업은 제외라는 조건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됩니다. 422개의 많은 종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저는 순이익 중 배당금 지급 비율도 많이 고려하는 편입니다. 이 비율이 70%를 훌쩍 넘어가는 경우엔 앞으로 큰 배당 성장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DGRO는 지난 3년, 5년의 경우 S&P 지수에 살짝 못 미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3개의 배당 성장 ETF보다는 훨씬 좋은 수익률입니다. 또한 최근 1년 기준으로는 S&P 500 지수를 살짝 앞서 있습니다. 369 12월 배당을 지급하며 배당률도 작년을 제외하고는 2%대를 꾸준히 유지 중입니다. 배당 성장률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역성장은 없습니다. 늘 2.2% 이상의 배당을 유지하다가 배당금이 올랐음에도 작년엔 1.93%로 배당률이 떨어졌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런 경우엔 매수를 잠시 보류해야 합니다. 작년 총 배당금은 1.0718달러입니다. 올해 10% 배당이 오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0718 곱하기 1.1 그러면 1.17898달러가 됩니다. 이것을 현재 주가 53.8달러로 나누면 0.0219
즉 2.19%가 됩니다. 배당이 10% 올라도 최근 5년 동안의 평균 배당률에는 조금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저라면 이런 경우 주가 하락을 기다릴 겁니다. 디지아르의 경우 2% 이상의 배당을 지급하며 2018, 2019, 2020년 10% 이상의 배당 성장을 한 것이 마음에 듭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 배당 성장률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는 게 조금 걸립니다. 판단은 구독자님들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배당 성장 기간 순으로 조사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66, 115, 270, 422 노블, SDY, VIG, DGR로 포트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의 수입니다. 배당 성장 기간이 짧아질수록 이를 만족하는 기업의 수는 당연히 늘어나게 됩니다. 배당 성장의 역사가 길면 길수록 성장성보단 안정성의 매력이 커진 기업들일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배당 성장 기간에 따라 정리한 ETF 4개 모두 S&P 500 지수 투자보다 못한 것 같다는 결론으로 향하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결론을 막기 위해 하나의 ETF를 더 소개하겠습니다. 추가로 소개할 ETF는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SCHD입니다. SCHD는 시가총액 비중으로 105개의 기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11년 10월 출시가 되었음에도 운용자산 규모가 32빌리언을 넘어갑니다. 다우존스 US 디비던드 100 지수를 추종하며 DGRO와 마찬가지로 3년, 5년, 10년 기준으로는 S&P 500 지수에 약간 못 미치는 수익률을 기록 중이지만 최근 1년 수익률은 S&P 500 지수를 넘어섭니다. S&P 500에 조금 못 미치는 수익률이지만 SCHD의 배당률과 배당 성장률 매력이 너무 커서 그 정도 차이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69 12월 배당을 지급하며 2012년부터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3% 이상의 배당을 지급해 왔습니다. 연평균 배당 성장률 또한 꾸준히 10% 이상을 유지 중입니다. SCHD는 제가 찾고 있던 배당 성장 종목의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ETF입니다. 100여 개의 구성 종목 또한 평소에 제가 관심 있게 봐왔던 배당 성장 종목들과 상당히 많이 겹칩니다. 좋은 배당 성장주 찾는 방법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직접 필터링을 해서 찾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처럼 좋은 ETF의 보유 종목들을 분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TF 보유 종목 자체가 이미 필터링된 종목들이므로 수고로운 시간들을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SCHD에 투자하면 되지 왜 굳이 개별 종목에 투자해?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생각을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SCHD와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ETF를 잠시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이 2021년 10월에 SCHD와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킨덱스 미국 고배당 S&P라는 ETF를 출시했습니다. 기사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같은 지수를 추종함으로 성과는 비슷할 겁니다. 하지만 수수료 면에서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SCHD의 수수료가 0.06%인 반면 킨덱스 미국 고배당 ETF는 무려 0.5%입니다. 또한 세금 면에서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SCHD는 매매 차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양도소득세가 붙지만 킨덱스 미국 고배당은 매매 차익에 15.4%의 세금이 붙습니다. 세율 자체는 국내 ETF가 낮지만 250만원 공제 조건이 없다는 것, 그리고 배당소득과 합쳐서 연 2천만원이 넘을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선 그다지 유리해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ISA 계좌와 같은 절세 계좌에 킨덱스 고배당을 매수한 후 조금이라도 절세하며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얼매이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향이라서 그냥 SCHD에 투자할 것 같습니다. 배당 성장 ETF 중 단 하나에만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저는 별 고민 없이 SCHD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물론 SCHD가 무조건적으로 좋은 선택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블의 기술주 비중은 1.59%, SDY의 기술주 비중은 1.97%, SCHD의 기술주 비중은 15.51%입니다. 최근 몇 년간 기술주 흐름이 매우 좋았지만 맨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모든 섹터의 주기는 순환합니다. 기술주의 하락이 이어지고 노블과 SDY가 많이 보유하고 있는 소비재와 산업재로 흐름이 넘어가는 시기도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런 시기엔 SCHD의 수익률이 지금과 같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도 영원히 이어지진 않을 테니 다시 좋아질 거란 희망이 있습니다. 물결치는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만 맘 편한 투자가 가능합니다. SCHD의 지난 1년간 주가 흐름이 S&P 500보다 좋았기에 앞으로도 비슷한 주가 상승을 기대하며 SCHD를 매수하는 순간 마음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배당률과 배당 성장 면에서
중에서 SCHD가 너무나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에 제가 더 중요시하는 가치를 기준으로 SCHD가 더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확실한 기준이 있다면 몇 년 후 주가 수익률이 다른 ETF에 뒤처진다고 할지라도 크게 조급할 게 없습니다. 내가 가장 중요시하는 기준이 깨지지만 않는다면 적어도 나에겐 좋은 종목인 것입니다. 배당 성장 ETF 투자와 배당 성장 개별 종목 20개 투자, 이 두 가지 선택지 중 저는 개별 종목 20개를 선택하였습니다. 이게 더 좋은 선택이어서가 아니라 저에게 더 맞는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TF 투자는 장점이 정말 많습니다. 첫 번째, 시드머니가 작은 경우 개별 종목 여러 개를 모아가는 것은 부담이 크지만 ETF의 경우 소액으로도 여러 종목을 보유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ETF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작은 시드머니로도 안전하게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종목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투자자에게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어설픈 소수 종목에 투자해서 망하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ETF 투자로 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정 섹터나 테마 ETF는 개별 종목만큼이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경우가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배당 성장 ETF들은 다양한 섹터로 구성되어 있기에 우리가 망하면 다른 사람들은 더 크게 망하는 상황일 겁니다. 정신없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ETF에 투자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장기적으론 어설프게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종목 리밸런싱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ETF의 종목 보유 기준에 따라 알아서 종목과 비중을 조절해 나갑니다. 우리가 해야 할 정말 번거로운 고민과 일들을 전문가들이 다 해주는 것이기에 저는 ETF에 투자할 때 수수료가 아깝다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개별 종목만큼 변동성이 크지 않아 매수 매도 시점을 찾는데 큰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개별 종목에 투자한 경우 한 기업의 악재에도 투자 전체가 흔들거리지만 ETF 투자의 경우 어느 기업에 악재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동성에 취약한 성향이라면 개별 종목보단 ETF 투자를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엄청난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제가 ETF 대신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이유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ETF 투자보다 더 나은 수익률을 위해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개별 종목 투자 수익률이 ETF 수익률보다 좋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에 그건 저의 희망사항일 뿐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별 종목 투자를 더 선호하는 것은 심리적인 이유가 가장 큽니다. 조금 뜬금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으나 저는 박지성 선수의 팬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밤 밖에 나가지 않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를 시청했는데 박지성 선수가 주전 경쟁에서 밀리면서 5주 연속 경기에 나서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선수의 활약에 내기를 걸어 수치적인 결과만이 중요한 사항이었다면 당연히 다른 선수로 옮겨서 베팅을 했겠지만 팬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응원하는 선수가 위기를 잘 이겨내고 예전처럼 다시 활약할 수 있길 응원하며 기다립니다. 저는 장기 투자의 원동력으로 보상과 팬심 두 가지를 꼽습니다. 기다림에 대한 보상으로 기대한 만큼의 수익이 주어진다면 당연히 장기 투자를 이어나가기가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기다린 것만큼의 수익률이 보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고 느끼는 순간 장기 투자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팬심이 있는 경우엔 조금 다릅니다. 위기가 오더라도 응원하고 동행하는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할 때까지 함께 기다려줄 수가 있습니다. 팬심을 가진 경우엔 수치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기업을 믿고 위기를 함께 극복해낸 스토리까지 모두 의미 있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수익률에 초점을 맞출수록 작은 주가의 상승과 하락에도 예민해지는 것 같아서 기업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성장 스토리에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 중입니다. 물론 특별한 의미 부여 없이도 지루함을 느끼지 않고 지수 조정 ETF 장기 투자에 성공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엔 그런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가 하락기에도 저의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을 만한 확실한 목표나 동기가 필요합니다. SOX의 TQQQ 10년 투자라는 목표를 세운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SOX의 TQQQ가 수치적 관점으로 투자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3배 레버리지 자체가 수익률 3배를 의미하므로 거의 모든 투자자의 관점은 수익률이라는 수치에 집중이 됩니다. 기업을 응원하거나 동행하는 마음을 느끼기 어려운 종목이므로 높은 수익률에 대한 기대만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하지만 큰 하락의 시기가 오면 처음의 기대가 어긋나게 되면서 투자를 접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치적으로만 접근할 경우 내가 예상했던 수치 범위와 다른 값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 큰 불안과 실망에 빠집니다. 어떻게 하면 남들처럼 실패하지 않을 수 있을까를 고민한 결과
SOX의 TQQQ에 수익률을 정해놓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10년이라는 기간을 설정한 겁니다. 수익률은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10년 투자라는 것은 제 의지로 컨트롤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전 영상들을 시청하신 분들은 모두 아시겠지만 저는 SOX의 TQQQ로 1000% 수익률 만들기 라는 목표 대신 SOX의 TQQQ 10년 장기 투자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1000%의 수익률을 목표로 세웠다면 하락이 올 때마다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될까봐 초조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10년 장기 투자를 목표로 시작했기에 큰 하락이 있었던 1월도 목표를 향해 정상적으로 나아간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세운 목표 기준으로는 한 달을 매도 없이 버텼으니 성공한 것입니다. 수익률은 10년이 지난 후에 확인해보면 되는 것이고 저는 제 목표 달성을 위해 하루하루 전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 아니므로 제 성향을 잘 파악해서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향으로만 투자를 설계해 나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배당 주기입니다. ETF의 경우 모두 분기 배당을 실시합니다. 관심을 갖고 있는 배당 성장 ETF들은 모두 3, 6, 9, 12월에 배당을 실시하는데 저는 매월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는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에 개별 종목과 ETF 투자를 병행하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아쉽게도 3, 6, 9, 12월에 투자하고 싶은 기업들이 이미 많이 있어서 ETF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개별 종목 투자 시 주가 하락에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TF의 경우 기업들의 상승과 하락이 서로 상쇄가 되므로 주가 흐름이 아주 서서히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종목별로 세세히 살펴본다면 그 안에서도 큰 상승과 하락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이럴 때 개별 종목 투자자는 주가가 많이 빠진 기업들 위주로 보유 수량을 늘려갈 수 있습니다. ETF 투자와 개별 종목 투자 중 어떤 게 더 나을까요? 라는 질문에 정답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신경 쓰는 것이 귀찮거나 종목 찾는 것이 어렵거나 소액으로 투자하는 경우엔 ETF로 투자하는 게 훨씬 좋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저처럼 월배당 포트를 구성하고 싶은 경우, 응원하고 싶은 기업이 있는 경우엔 개별 종목으로 포트를 구성하면 됩니다. 그래도 고민이 된다면 3, 6, 9, 12월 배당을 ETF로 구성하고 나머지를 개별 기업으로 구성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거나 고민할 필요 없이 나의 상황과 성향에 맞게 내가 하고 싶은 방법대로 하는 것, 그게 가장 좋은 투자법일 것입니다. 정답이 없는 질문에 너무 완벽한 대답을 찾다 보면 시작도 하기 전에 많이 지칠 수 있습니다. 해보고 싶은 대로 해보면서 좋지 않았던 부분들을 조금씩 다듬어 가다 보면 언젠가 자신에게 딱 맞는 나만의 투자법과 가치관이 확립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지금은 배당성장 ETF에 투자하고 있지 않지만 SCHD와 같이 좋은 배당성장 ETF라면 편안한 마음으로 조금씩 모아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